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출 제한 H20이죠. 이쪽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내용 보세요. 6월 달에 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19만 원. 이때 하이닉스도 같이 고가가 형성이 됐어요. 자, 제가 밑에다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를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7월 달에 고가가 형성이 됐고요. 거의 비슷한 구간입니다. 6월과 7월 달에 24년도죠. 반도체 종목군들의 고가가 형성이 됐고 하락한 폭이 상당합니다. 고가 대비해서 50% 이하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이때보다 이때가 더 나쁠까? 아니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실적이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이닉스 실적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분기당 실적을 보면 24년 2분기죠. 어때요? 5조 4천억.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때요? 3월달 25년 1분기죠. 7조 4천억. 실적에 대한 증가폭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보면 2조 8천억과 7조 4천억. 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200% 가까이 됩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동기가 아니라 작년 6월달 주가가 피크를 찍었을 때 5조 4천억에서 7조 4천억 2조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온 겁니다. 2조 정도.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지금이 더 낮아요.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 첫 번째 발생한 게 언제예요? 23년도.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는 20배 올랐습니다. 조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 이만큼까지 조정이 길어진 거,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늘어진 부분 있죠.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에 늘어진 부분은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자, 23년도부터 24년 6월달까지 20배 올랐습니다. 2000%. 그러면 사실상 30%, 40% 조정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조정 구간이 더 늘어지게 된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이다?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데, 자, 잘 들으세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은 늦게 따라와요. 그러면 주가의 실적과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 즉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올 때 그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적 확인 과정,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과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친 종목을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 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신고가를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적어 보이죠. 근데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이때는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죠. 15만 원부터 어디까지 빠지는지 볼게요. 대략 9만 원까지 한 30% 이상의 조정 구간을 보이고 나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어디까지 가든지 보세요. 쭉 올라가서 8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3조 원대의 유상증자 발표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지만 설비 투자, 즉 성장에 대한 자금을 땡긴 것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대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 의해서 눌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체크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도체는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한국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단독으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완제품은 미국에서 나온다. 반도체 구조가 있습니다. CPU, 메모리, GPU, 메모리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GPU, 메모리. 근데 여긴 뭐가 들어간다? HBM. HBM에 대한 핵심 장비는 어디?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죠.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같이 상승세를 그쵸? 반도체 한국에 있는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간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에서 TC 본딩 장비를 단독으로 받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 것보다 사실상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쪽으로 매출을 내주는 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하이닉스 측면에서.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이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한화그룹 쪽하고 계약을 하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거기서 삔또가 상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가격 올리고 한미 반도체 기술자들 50명 정도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었는데 바로 빼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지금 뒤처졌습니다. 실적도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닌 삼성전자의 실적을 하이닉스가 뒤집었습니다.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HBM 때문입니다. 왜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졌을까요? 핵심 장비가 TC 본딩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도 HBM에 성공을 했는데 마이크론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다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다 쓰는 쪽은 HBM을 성공을 했다. 근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못 가져온 삼성전자 측은 계속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즉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먼저 의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고객사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다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삼성전자 하나예요. 마이크론 쪽으로 TO를 더 늘려준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삼성전자의 캐파가 훨씬 더 크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의 지금 상황은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 작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계속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었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메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고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면 한국 시장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완제품은 미국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야 엔비디아의 매출이 하이닉스 매출로 전이되고 하이닉스 매출이 한미 반도체 매출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매출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까지 없다면 지금이 매수 적기다. 바닥을 확인한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금요일 날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1% 이하 강세 모두 62평 돌파 전 숨고르기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62평 돌파 구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적인 이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면, 고가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이후에 반등 구간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보다 더 빠지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 더 빠졌을 경우에 연준이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그런 가격 부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도주는 어디예요? 바이오, 원전, 조선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는 시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무리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한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알테오제는 6% 하락. 실제로 제가 타점 잡는 것, 누구나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쵸? 종가 매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4월 10일 날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값에서 4월 10일 날 이후에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고, 지금 한미 반도체는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만 매매를 하는 소통방의 종목군들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36%.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계속 뭐가 나온다?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이 구간을 내가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30%대 또는 10%대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자, 최근에 강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이후에 제가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단 며칠 만에 76%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 구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 구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반도체가 강할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때요? 매수, 매도, 어디? 신고가 몇 프로? 74% 정도의 수익 구간. 이 정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려면 신고가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또는 3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론상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는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론상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정 구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신고가 구간을 봐야 된다는 점. 이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7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화 오션이나 보면 어때요? 이쪽 구간 1월과 2월 달 57%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매수, 금요일 날도 12% 상승세, 이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바닥 구간을 잡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오션을 매매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7%. 이런 것처럼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